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산업기사 1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고장전류하고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 단락 용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기에서 이렇게 뻥튀기 하죠. 변압기로 이렇게 계속 또 변전소로 와서 여기에 배전선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배전선로가 오면 여기에 부하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줄이 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줄이 보면 여기에 변압기의 임피던스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하의 임피던스 값이 1이 있다면 여기에 200볼트를 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5ohm이고 계산하기 쉽게 여기가 45ohm이라면 여기에 흘러가는 이전류는 Z분의 V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50분의 200 이렇게 되죠. 그러게 4A지 않습니까? 그럼 이 4A가 정이단 말입니다. 그럼 4A면 요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이 변압기에 떨어지는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이야기는 이 TR에 이 변압기에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럼 5 곱하기 20이 되고 전체적으로 200볼트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럼 200볼트분의 20이니까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하면 10%가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격 전압분의 이렇게 전격 전류에다가 요게 ZTR이 되죠. 변압기 떨어지는 전압 강화. 그럼 이거는 변압기의 전압 강화죠. 이렇게 되죠. 그럼 전격 전압분의 변압기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게 지금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이 얼마입니까? 5 플러스 45니까 55ohm이 되죠. 그래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50분의 5 아닙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것도 10% 되죠. 이거 똑같죠. 다시 말하면 전체 임피던스에서 그죠? 변압기가 가지는 임피던스의 비율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더 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따지느냐면 이렇게 여기 지금 ZTR 아닙니까? TR의 임피던스고 여기가 부하인데 여기에 200볼트를 걸었죠. 그 이 쇼트가 났다고 단락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라면 단락 전류를 IS란다면 I는 200분의 여기 5ohm이라 그랬죠.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락 전류는 엄청 제가 수식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R분의 V니까 5분의 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A 흐릅니까? 엄청난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 전류를 계산하면 퍼센트 Z분의 100의 전격 전류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임피던스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높다는 이야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작다? 예, 단락 전류가 작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변압기를 만들 때 사양입니다. 사양. 특성이죠. 변압기를 만들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얼마를 주겠다라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높다. 그럼 당연히 이게 높으면 단락 전류가 작아지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단락 용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전격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 퍼센트 Z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퍼센트 Z가 요게 100MV라 그랬죠. 요게 지금 전격 용량이지 않습니까? 10MV. 그럼 여기 10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퍼센트 Z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기준으로 10MVA니까 요게 12%, 여기가 3%입니까? 요거 병렬이네, 두 대니까. 그럼 2% 되네, 그죠? 그럼 따라서 이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12에다가 3에다가 2% 됩니까? 그럼 17% 되네. 그럼 17% 어디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써놔놓고 찾아 들어가십시오. 133번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10MVA를 기준으로 할 때 몇 프로다? 25%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전격 용량이 되네. 그럼 단락 용량이죠. 그럼 단락 용량은 방금 했죠.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25%라며 에다가 100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 용량이라는 이야기는 단락이 됐을 때 최대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단락이 되면 그때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134번하고 135번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요거는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요거는 2022년 2회차고, 요거는 2023년 1회차죠.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134번을 보시면 단상 3선식인데, 그죠? 이렇게 단상 3선식인데, 여기에서 요 선이 단선이 되어버리면 200V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죠. 여기 전기기 100V 들어갈 때 요때 이 RB장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P분의 V제곱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럼 P 값이 얘가 지금 700입니까? 700에다가 100V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가 14.295ohm이 나오죠. 그럼 RA는 똑같이 P분의 V제곱 하면 이때의 이 B는 500입니까? 500에다가 100의 제곱을 취하면 요거는 25ohm이 됩니까? 그럼 요거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서 여기가 지금 단선이 됐으니까 여기가 200V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지금 14.29고요. 여기가 25ohm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흐른 전류를 구하면 I는 이렇게 되죠. 14.29에다가 플러스 20분의 200볼트입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200에다가 14.29 플러스 20입니까? 이렇게 놓으면 5.83A가 나오네, 그죠? 이 전류에다가 요거 바로 곱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5.83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14.29입니까? 그럼 80만 3볼트 나오네, 그죠? 이게 83.35 이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푸십시오. 요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얼마? 5.83.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분배법칙 안 써도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 135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36번 문제입니다. 136번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계통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거 아니고요. 다시 넘길게요. 자, 요 문제죠. 자, 요 문제인데 요런 계통이 있는데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선간전압이 154kV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기준 용량이 얼마다라면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 용량을 10MV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단락 전류는 IS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전격 전류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Z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격 전류는 이런 쉽게 구하잖아. I는. 그죠?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54입니까? 그죠? 154kV에다가 P 값이 10MV라며 곱하기 10의 6선 1이 구하면 되죠. 1이 구하면 34.49가 나오죠. 이 값이. 이거는 쉽게 구하죠. 34.49가 나오는데 이제는 요 A, B 발전소에서 내려오는 게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A 발전소에 요렇게 저항이 하나 묶죠. 요 저항을. 요 임피던스 하나 묶고 변압기. 요 임피던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Z1 요거를 뭐 Z2 요거를 Z3 요거를 Z4 요 선로 있죠. 요 선로. 요 선로가 Z5를 할까요? 그럼 요거 Z1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Z3입니까? 여기가 Z4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한 라인이니까 직렬이죠. 그 이렇게 여기가 Z5 그 다음에 여기 Z2죠. 요래 돼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단락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 구해서 요거 지금 뭡니까? 요거 직렬이고 요거 직렬이고 두 개를 취하면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기준을 지금 얼마로 잡았습니까? 10MV를 잡았다고. 근데 요거는 지금 얼마 MV입니까? 200MV입니까? 맞습니까? 요것도 지금 얼마야? 200MV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마 MV입니까? 여기가 요거도 220MV네. 요거는 맞습니까? 요거는 20MV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마입니까? 5000이니까 이건 5MV이고요. 그렇죠. 요것도 얼마? 5MV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을 얼마로 잡았다? 10MV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다 뭐로 해야 돼?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부터 환산해 볼게요.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200MV일 때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30%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10MV일 때는 얼마냐는 거죠. 이렇게 환산을 돌리면 되죠. 그럼 X는 200분의 10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3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풀어라? 비례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다 환산을 하면 요거를 우리가 요거는 Z3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풀 때는 이렇게 Z1, Z2, Z3, Z4, Z5를 해놔놓고 풀어놓고 뒤에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Z4라 그랬죠. 요거는 Z5를 했습니까? 여기가 20MV니까 선로가 맞죠? 이렇게 20MV 요거 그다음 이게 Z1이라 그랬죠. 여기가 Z2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3개 직렬, 요거 2개 직렬, 요거 2개 병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죠.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전부 다 이 값들을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줘야 한다. 기준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기준 용량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기 200MV니까 200MV를 기준으로 잡아서 전부 다 이걸 다 200MV로 환산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MV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10MV로 환산시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이렇게 요 136부터 1번하고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 조건도 똑같습니다. 조건도 똑같은데 왜 이게 2018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가 2024년 2월달에 나왔다면 조건이 다 똑같은데 여기가 A점입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이 똑같은데 3상154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3상154에 그 다음에 똑같이 F점에 요 지점입니다. F점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154kV고 100MV입니다. 100MV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 100MV를 환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 지금 단 1이 있죠. 이렇게. 여기 없다고. 요 위에 문제나 136번-1번에는 요 말이 없어. 송전선로는 A에서 F 구간에 해당되며 이래 돼 있죠. 여기서 요 구간에 해당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가 뭐라고? 송전선로라고 이렇게 ZTL입니까? 요렇게 명시를 해놨죠. 이걸 명시를 안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명시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조금 굉장히 애매모호했죠. 이거는 이런 명시가 안 해줘버리면 이게 어떤 꼴이 되느냐면 앞에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임피던스가 내려오고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내려오고 여기 변압기 임피던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변압기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이 선로가 여기에 붙는다고요. 이렇게 붙는 꼴이 된다고요. 그럼 한 개, 두 개, 요거 세 개가 직렬이죠. 요 두 개가 직렬이죠. 요거 두 개 하면은 병렬이 되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안 주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줘버리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와서 여기에 저항이 오고 여기 저항이 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럼 요거 직렬, 요거 두 개 병렬에 요거 직렬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요 기준을 명확하게 줬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요런 꼴이 되는데 여기는 136번-1번은 2018년도 거는 요 조건을 안 줬어. 안 주면 이래 푸는 게 맞죠. 이래 푸는 게 맞는데 풀이는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지금 136-2번처럼 풀이가 되어 있다고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다시 그 2024년 2월 달에 다시 나왔던 이유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딱 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앞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풀이는 안 할 텐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환산해야 되지. 요게가 20MVA, 5MVA 그 다음에 요 20MVA, 5MVA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100MVA를 기준으로 해서 다 뭐 퍼센트 값을 환산해야 됩니다. 비리식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예를 들면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지금 200입니까? 20이네. 그죠? 이게. 그럼 여기가 20MVA일 때 20MVA일 때 얼마입니까? 30%입니까? 30%면 100MVA일 때 요거 지금 100으로 잡아냈으니까 100MVA일 때는 몇 프로냐 환산하면 되죠. 그럼 다 환산하십시오. 다 환산해가지고 이 값들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구해서 합성 임피던스 구하고요. 단락진료는 어떻게 됩니까? I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도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보던 공식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단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나 앞에서 했던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이 똑같죠. 왜 똑같으냐면 단락 용량은 단락이 됐을 때 최대의 전류가 흐르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단락 용량이라고 하고 차단기 용량은 그런 단락 용량이 됐을 때 바로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식이 어떻다? 똑같다. 말하면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이 단락 용량이고 이거는 차단기 용량인데 더 들어가 보면 같다는 이야기죠. 요 문제는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앞에와 똑같기 때문에 페이지 넘길게요. 자, 똑같이 여러분이 여기에 한번 보시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게 여기서 요거죠. 요거 퍼센트 요 25 뺐죠? 빼고 요렇게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됐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 나왔고 여기 하나 나왔고 여기에 장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지. 여기 25 여기 25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환산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요게 2025년 2월 달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차는 20이고요. 2차 척이 3.3kV입니다. 그럼 3.3kV 척이 2차 척입니다. 이게 어느 지점에 요 지점에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죠. 이 지점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 수전점에 단락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수전점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단락 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PS라고 두면 PS가 900MVA가 되죠. 그 다음 이 변압기가 두 대 있죠. 이렇게. 변압기가 두 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합성 임피던스로 가라 그랬죠. 그럼 이쪽에 수전점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걸 ZS라고 합시다. 그 다음 변압기, 요 변압기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ZT라 할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퍼센트 Z는 합성 전원 측에
에다가 퍼센트 ZTR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기준점이 얼마로 환산하라는 말이 없죠. 말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환산하는 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2MV입니다. 그지? 2MV일 때 이 퍼센트 Z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게? 5%네. 그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거는 금방 되죠. 여기가 지금 여기 5%고 여기도 5%니까 이 병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ZS고요. 여기가 변압기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5%, 여기도 몇 프로? 5% 이렇게 되죠. 그럼 5%이 병렬을 취해버리면 이건 2분의 5 아닙니까? 이거는 2분의 5고 요거만 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단락 용량 여기 얼마입니까? 900MV를 했습니까? 그럼 요게 기준이라고. 요게 기준 용량이 되죠. 기준 용량은 얼마로 잡았어요? 이게 2MV로 잡았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 들어가는데 2MV가 들어가면 퍼센트 Z는 이게 지금 900이랬습니까? 900에다가 100 곱하기 2 이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고? 전원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요. 요것만 여러분이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풀이를 해놨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다? 0.2네. 요 값이 0.2. 그럼 합성이 나왔죠. 이렇게 2.72가 나왔죠. 그럼 끝났네. 단락 용량은 어떻게 돼?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값이 얼마야? 2.7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 용량이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한번 살짝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지금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왔고, 그죠? 근데 이게 기준값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준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2MV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단락 전류는 마찬가지죠. 단락 전류도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고, IN은 루트 3 구하면 되죠. 이렇게 I는 루트 3V분의 P. 이때 P가 뭐라고? 기준 용량이라고. 2MVA라고. 요것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8번하고 139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는 22년 1회에 나왔고 요거는 22년 3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채워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퍼센트 1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퍼센트 R입니다. 요거는 퍼센트는 퍼센트 X를 하십시오. 그 4%라 그랬지. 근데 단락 전류를 구하라면 그럼 단락 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의 IN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퍼센트 Z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임피던스는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퍼센트 Z는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입니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39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40번입니다. 발전기실입니다. 발전기실의 위치를 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고려돼야 될 사항인데 일단 발전기실이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음.
그 다음에 발전기실에 진동합니다. 이렇게 소음하고 진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떼기 때문에 이게 배기해야 되거든요. 배기 따로 배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걷기 배기 해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이 발전기가 지붕이 높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큽니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배기가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그 지붕이 높겠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충분한 면적이 돼야 되죠. 청소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발전기 이게 진동하고, 좀 들어서 볼게요. 진동하고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기초가, 기존의 건물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초와 관계없는 거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 기초하고 관계없는 장소에다가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이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141번을 보시면 여기가 발전기가 13.2kV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요거는 V죠. 요거는 용량이 P 아닙니까? 지금 93MV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95%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요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우리가 순수한 저항은 오음이죠. 이렇게 오음인데 요걸 퍼센트 R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럼 단위는 퍼센트가 되죠. 리액턴스도 단위가 오음입니다. 오음인데 이것도 퍼센트로 고치면 이렇게 되죠. 단위가 퍼센트가 되고요. 임피던스도 오음인데 이걸 퍼센트로 고치면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단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퍼센트 R을 주고 또는 퍼센트 X를 주고 또는 퍼센트 Z를 줘서 퍼센트 R을 뭘로 바꿔라? 오음으로 바꿔라. 퍼센트 X를 X의 오음으로 바꿔라. 퍼센트 Z를 Z의 오음을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득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Z는 여기가 10 V 제곱분의 용량에다가 Z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퍼센트 R은 어떻게 될까? 10 V 제곱분의 P에다가 R이 됩니다. 그럼 퍼센트 X는 10 V 제곱분의 P에다가 X이 됩니다.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141번은 요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항값을 구하라 퍼센트 R을 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X를 주고 X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요거 10V 제곱에 요 V 있죠. 요거 이전압은 반드시 대입을 할 때는 킬로볼트입니다. 킬로볼트를 넣으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지금 이거 Z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이 V는 지금 단위가 13.2kV 아닙니까? 그럼 바로 넣어야 돼. 13.2kV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넣어서 제곱 쳐야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괜히 굳이 이거를 그냥 볼트로 13.2 곱하기 10의 삼성 볼트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 항상 이 단위는 뭐다? 요때의 V는 반드시 단위가 킬로볼트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2번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G값을 구하라. 제가 조금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143번하고 144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의미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부하가 유도 전동기인데 기동 용량이 2000kV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2000kV인데 이렇게 기동할 때 당연히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전압 강화가 우리 E죠. 전압 강화가 생기면 이때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가 25%다. 그러면 XD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죠? 퍼센트 XD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얼마냐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리액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센트 XD 리액턴스가 있으면 여기에 부하를 달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하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0kVA라고 엄청 크죠. 양이. 그럼 이 부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전압 강화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압 강화 많이 생기겠지. 그걸 이렇게 기동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런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 발전기는 이걸 다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압 강화가 클 때도 이 발전기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안정성이 괜찮나? 이거를 평가할 때 이 수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여러분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무슨 의미냐면 요게 전압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전압 강화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실론 E죠. 이렇게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 이 전압 강화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 값에다가 그죠? 이 값에다가 지금 뭐 리액턴스 값 넣고요.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기동 용량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값에 XD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의 의미가 요 식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18년도 나왔고 2020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이 2분의 1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요래 전압 강화식으로 2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워서 여기다 퍼센트 XD 들어가고요. 기동 용량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